두 아들 3부. 박현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게 새벽 2시경이었나? 제가 책상에 앉아서 소설을 쓰다가 눈이 조금 건조해져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말이죠. 앞집으로 들어가는 이상한 형체를 목격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가로등이 고장나서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실루엣이 조금 기괴했다고 해야 되나? 분명히 몸은 사람 형체였는데 머리에 귀 같은 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안면부는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괴수처럼요. 괴수요? 박현신의 입에서 뜬금없이 나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강영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되물었고 박현신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예, 이상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은 다음부터입니다. 그 형체가 집에 들어간 지 몇 분 후 그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마자 집에서 그 형체가 나와서 급하게 막 도망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2-3명의 사람들이 저 집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들 모두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아마 2명은 아이의 부모일 겁니다. 항상 새벽에 들어오시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그 다른 한 명이 누군지 짐작이 가질 않는단 말이죠. 박현신이 말을 마치자 신영사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말을 꺼냈다. 그런 일이 있으시면 경찰에 연락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심지어 아침에 신고하신 분은 당신이 아닌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즉 당신은 충분히 의심을 품을 만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그건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영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현신은 망설이기 시작했다. 그런 그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형사들의 눈길을 느꼈는지 박현신은 대뜸 뒤돌아 옷을 걷어올리며 자신의 등을 형사들에게 보여주었다. 강형사와 신형사는 그의 등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등에는 오른쪽 옆구리에서 왼쪽 날개뼈까지 길게 피멍이 들어 있었다. 그 상처를 보고 나서 강형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이게 대체... 예, 저 집 집주인한테 맞았습니다. 맞은 지는 채 일주일도 안 됐고요. 네? 맞았다뇨?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영사는 수첩과 볼펜을 꺼내들곤 어서 말해달라고 재촉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신영사의 물음에 박현신이 상처가 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 집에서 아이가 미친 듯이 울길래 도저히 소설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돌렸는데 문이 잠겨있진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에서 굉장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등을 부여잡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막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눈빛이 너무나도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를 왜 때렸는지조차 물어보는 것도 까먹고 밖으로 막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생긴 겁니다. 박현신의 말에 또다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있다며 신영사가 대화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아니, 그 일은 왜 또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까 것도 그렇고 경찰하고 무슨 원수라도 지셨습니까? 신 형사의 질문에 박현신의 입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튀어나왔다. 그게 실은 나와서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려고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는 놀란 눈으로 무슨 일이냐 물으시길래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니까 막 굳고 말리더라고요. 말렸다고요? 네, 그게 저 집 아이의 아버지께서 예전엔 엄청 잘 나가던 조폭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면 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저 집하고는 엮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상한 정황을 목격했어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제 목숨까지 걸면서 신고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신영사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으려고 했다. 하지만 강영사는 탐문 수사가 너무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신영사와 박현신을 말리며 말했다. 자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사건 해결에 집중하자고. 그래서 저 집에 사람이 들어간 이후엔 뭐 별다른 일은 없었나요? 괴상한 형체가 들어간 후에 그 형체가 다시 밖으로 나왔고 얼마 뒤에 3명이 차례차례 들어갔고 한 명이 나온 후엔 뭐 딱히 별일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리고 사건 전날, 사건 당일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절차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뭐 요즘은 날마다 밤새 가면서 소설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박현신은 흔쾌히 대답했지만 딱히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깐만, 뭐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강형사의 머리에 문득 스치는 하나의 생각이 집 밖으로 향하던 그의 발목을 잡아 끌었다. 강형사는 박현신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혹시 그 간밤에 보셨다던 괴형체의 얼굴이 이 사진 속의 가면일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강형사가 들이민 사진엔 아이의 방문 앞에 놓여있던 가면의 사진들이 있었고 그 가면들 중엔 박현신이 증언한 것과 비슷한 가면이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진을 본 박현신은 놀라며 대답했다. 비록 실루엣밖에 못 봐서 제가 확신할 순 없지만 이 튀어나온 안면부, 토끼 같은 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강형사와 신형사는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한 뒤 집을 나왔다. 첫 번째 탐문 수사부터 이상한 이야기들로 가득했기에 두 형사는 혀를 내저었고 다음 탐문 수사를 하기 위해 다음 집으로 향했다.